하겠습니다. 소설 쓰시네. 누군가의 얘기인데 사실 뭐 친구들끼리도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이게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추미애 장관의 답변이기도 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직접 시청자 여러분 보시죠. 동부지검장 가신 지 한 석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차관으로 바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제가 보니까 글쎄요. 지금 동부지검장 공석인데 소설을 쓰신 지금 인권국장이 잠깐. 아니 장관이 저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쓴다고 답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참 어이가 없는 지금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국정에 대해서 질문을 내가 지금- 하시면서 동부지검장을 차관으로 인사 발령한 것이 누구야? 질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김 의원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여기서? 법무부 직원입니까? 법무부 직원 아닙니까? 장관 비서실장이에요? 국회의원입니다. 주거- 상당히 근거를 제시하면서 질문을 해야죠. 아니, 이건 참, 장관인에 이게- 대한 모욕이 아니고 지금 차관인에 대한 모욕도 된 겁니다. 차관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김남국 의원 저희 좀 시켰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지금 질의 답변이 진행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잠시 정해야겠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가장 보기 싫어하는 국회 모습을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였던 것 같은데 먼저 윤희석 부대변인님 이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는 장관이 출석했기 때문에 장관과 관련한 의혹 제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닙니까? 질문의 적절성 여부 판단을 하자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물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무슨 말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현직 법무장관의 아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이 이 의혹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도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이 묻는 건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말씀하셨지만 장관으로서 저런 식의 답변 태도가 옳은 것이냐? 한 번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지금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도 본인이 5선 의원, 여당 대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국회 무시의 행태가 아니냐. 그래서 저렇게 국민들이 결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우선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어쨌든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뭐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행정부의 장관이 소설을 쓴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과연 옳을까요? 국민들 보시기에 이렇게 적절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반대로 생각하면 장관은 성인군자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질문의 적절성 여부도 저는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동부지검에서 수사했던 거 맞아요. 지금도 수사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부사관, 휴가를 내는 데 있어서 부사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에서 그냥 휴가를 처리를 하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프다는 이유로 휴가 기간을 연장한다고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와중인데 동부지검장이 차관이 됐다는 이유로 그 아들 수사 지금 무마하기 위해서 차관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연결하자 그러면 모든 인사를 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저는 너무 논리적 정합성도 없고요. 단순히 의혹만 가지고 이렇게 따져 묻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물론 얘기를 하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문제가 얽혀 들어가고 아들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까지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아달라고 몇 번을 이전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인사내는 것까지 아들 문제를 연결해서 의혹 제기를 하니까 저렇게 좀 거친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정치는 딱 어떻게 양쪽으로 갈라가지고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드는데요. 어찌됐든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적절하지는 않다. 다만 질문은 제대로 했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네, 추 장관의 소설을 쓴다라는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사과 요구를 했는데요. 추 장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추미애 장관께 지난 일들에 대해서는 다소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이 있었으면 합니다. 장관이 앞에 앉아 있는데 당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냐라고 질문의 형식을 빌려서 모욕을 준다는 것은 면책 특권은 모욕 주기 특권은 아닌 것입니다. 유감 표시는커녕 오히려 훈육을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국회만 들어오면 국회가 막장이 됩니다. 법사위가 오늘 막장이 되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 유감 표명 요구를 받았지만 끝내 유감 표시는 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통합당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성토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정치권이 이 사태를 두고 모두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날이 서 있는 것 같은 모양입니다. 지금 앞으로 정국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순조롭게 굴러갈 리가 없겠죠. 특히 네. 저분이 법무부 장관의 고유 영역을 넘어서 부동산 문제까지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논란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의와 공정과 이런 윤리적 가치를 가장 지상명령으로 삼고 있는 이 정부의 장관이 본인의 아들이 관계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은 가장 먼저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 수사를 제일 먼저 해달라, 제일 빨리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이걸 자꾸 지금도 보세요. 국회의원 앞에서 국회의원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는 누가 봐도 적절치 않고 전국이 뭐 제대로 굴러갈 거라고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방증이에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야당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말고 저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했을 때 각종 논란이 됐던 발언들도 모아봤습니다. 장관님 발언 자료 다 뒤져봐도 수명자라는 말 쓴 적이 없더라고요. 법전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아니 왜 자꾸 따지려고 그래? 내 얘기 지금 답변만 하시면 되지. 국무회의 지금 싸우러 나왔어요? 모욕적인 말 쓴 적이 단어나 없다고 그랬잖아요. 망신 주기 위한 그런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꼴이 이제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의원님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산 거 자체가 불법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알 수가 없죠. 저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데 권력의 압박에 의해서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런 추미애 장관의 굉장히 센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 추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 출석했다기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추미애 장관이 원래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말을 좀 거칠게 하는 스타일이고 굉장히 말이 직선적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정치인은 말을 좀 돌려가면서 할 줄 아는 그런 능력들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추 장관이 예전부터 그랬어요, 사실은. 예.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스타일은 스타일대로 존중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다만 이제 그 외적인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추 장관을 왜 이렇게 지금 다그치는가? 예. 좀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자꾸 마찰을 빚기 때문에 추 장관을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깔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남성 장관이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똑같이 공격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하게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네.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여성 장관이 임명됐을 경우에는 훨씬 더 엄격하게 인사청문회를 하는 모습들을 과거에도 봐왔고요. 네. 뭐 하다못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마치 굉장히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듯이 그렇게 많이 공격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공격받아야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법무부 장관과 지금 검찰총장이 일종의 갈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네네. 좀 양쪽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거기에서 뭔가의 의견이나 아니면은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충돌이 있는 부분들은 그 자체로 봐야지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과 함께 엮어가지고 마치 듀범벅을 만들어 놓고 추미애가 하면 다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끌고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김성환 평론가님이 지금 여성 장관이기 때문에 야당들이 더 공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야당 측에 좀 여쭤볼게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본질을 흐리는 얘기죠. 그렇게 여성의 인권과 지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면 지금 요즘 논란되고 있는 공직자 성추행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렇죠? 저한테 물어보시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 문제로 이것을 치환하는 것은 대단히 좀 이해가 잘 안 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추 장관은 정치인 맞습니다. 정치인이지만 지금은 어디까지나
법무부 장관이에요. 정부에서 일을 하는 장관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출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본인의 품성이 어떻던 간에 그건 우리가 생각할 바가 없습니다. 그걸 왜 고려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장관으로서 임무만 잘하면 됩니다. 법무부가 그렇게 한가한 데가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말씀을 저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여성 장관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렸냐면은,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은 꽤 많이 있어요. 제가 강금실 법무부 장관도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장관 인사청문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 장관이 자기 소신이나 자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할 때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국회의원이면은 모든 만인지상은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 장관을 마치 부하 취급하듯이 그렇게 막 다그쳐도 된다고 하는 게 있습니까? 국회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장관의 상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자, 평론가님, 아까 또 검찰개혁을 추 장관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도 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안 발표한 거 뭐 다 보셨을 텐데 내용을 보면 참 여러 내용이 있어요.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검찰총장의 좀 권한을 많이 좀 약화시키는 듯한 내용들이 많은데 저 중에 저는 특히 눈에 띈 게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하도록 권고를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추미애 장관의 권한이 세지는 거고 정부의 입김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검찰개혁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이 있는 거 저도 아는데요. 좀 반대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과거에 민정라인이라고 해서 사정기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연결되는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난 다음에 서로 아름아름 다 합의하고 인사할 때도 서로 호텔에 만나가지고 서로 안 갖고 와서 아무 기록도 남지 않고 서로 주고받기식으로 인사하고 이런 식의 관행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행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투명하게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한테 굉장히 큰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권한을 내려놓게 만드는 방식이 뭐냐? 그러니까 검찰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거는 결국은 투명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을 지휘할 때 여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서 안 보면 그 불기소에 대해서는 지휘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사건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해서 기소하지 말라라고 지휘는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또한 얼마 전에 이제 수사 지휘권 발동하는 모습 보셨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일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제약은 있다. 그러니까 과거식 방식으로 검찰총장이 모든 외압을 다 막아주면서도 검찰총장이 마치 제왕적 총장으로서 군림하는 게 그게 답인 것이냐? 아니면 검찰총장의 막강한 권한은 좀 일부 내려놓게 하면서 견제하고 투명하게 바꾸는 게 그게 개혁의 방향으로서 맞는 것이냐? 이거는 저는 시각은 엇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좀 곰곰이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권고안에 대해서도 일각의 평가는 또 이렇습니다. 검찰총장의 힘을 너무 빼고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차라리 윤석열 검찰총장 자르지 그랬냐 이런 반응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번 권고안 시행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금 여당, 슈퍼 여당인 상황에서는 좀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법 개정 여부를 거론하기 앞서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넘쳐나는 권력을 내려놓는 문제 찬성합니다. 그 권력을 누가 가져가냐는 얘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군가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합니다. 연방에서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방금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측근 기소하는 데 있어서 구형량을 깎고 또 그것도 못 믿어서 사면을 해버려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역할을 겸임하면서 발생한 폐단의 가장 그 근접한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가져간다? 그러면 그 법무부 장관은 누가 통제합니까? 이미 우리는 88년부터 검찰총장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2년이라는 임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대립구도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상황을 전제해 보면 이것이 과연 지금 말씀하신 그 진솔한 의지와 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과연 솔직한 것이냐 이걸 묻고 싶고, 그렇다면 행안부 장관은 왜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 안 하는지 그런 것도 의문이에요. 네.